BTN 박재인 전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1년 만에 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거래 절벽에다가 깡통 전세, 역전세 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어제 그 매경 주체로 부동산 부테크 쇼 세미나에서 아주 우리 고 원장님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 시장도 안 좋은데 왜 그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어떤 데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전무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이제 벌써 깡통 전세, 거래 절벽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깡통 주택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발걸음을 모으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특히 또 어제 그 부테크쇼는 이제 프리미엄 유료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점, 특히 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하니까 부동산에 고민이 많죠. 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깡통 전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에 고민들이 많았던 점들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가 아닐까.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산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그 특강 내용 중에서 보니까 고 원장께서 이 부동산 침체기에 자산 교체의 적기다. 그런 말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데 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자산을 교체해야 좋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의 문제 고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세입자인 경우는 집을 살까 말까 지금이라 좀 떨어졌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도 들죠. 우리 프로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는 3, 4억씩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 반대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역전세난까지 발생하니까 지금이라도 또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저는 이제 어제 지금은 부동산이 아직은 조정기라고 봅니다. 단어를 선택하면. 그러나 하반기쯤 가면 침체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더 간다면 정말 이제 내년 이후에는 어쩌면 불황기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자산 관리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데 저는 어제 자산 교체, 갈아타기의 적기 단항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을 앞으로 집값이 좀 저는 사이클 원리에 따라서 한 1, 2년 내지는 2, 3년간 조정 내지는 침체기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관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을 지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액션, 행동을 취할 때다. 어떤 행동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을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 이걸 저는 성장 지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교통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여기에 행정계획 이런 것들이 잡힌 지역으로 갈아타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당장은 오르지 않겠지만 두 번째는 주택 상품도 주택도 상품인데 이제는 역세권에 그러니까 신설 역세권에 도심권에 소형의 새 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한 2, 3년 내지는 3, 4년 뒤를 대비하는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니까 강남 이제 재건축 시대는 조금은 저물어 가고 오히려 강북에 괜찮은 데를 좀 골라라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참 좋은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에 쭉 최근에 나온 발표물이 많잖아요. 이걸 보면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철도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강북 순환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연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9호선을 강일이나 하남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 보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강남보다는 강북 또 강북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이잖아요. 이래 주거의 편리성, 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은 강북의 수혜가 많아서 저는 어쩌면 강북권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신설 역세권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성공 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 원장께서 그 슈퍼 부동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슈퍼 아파트라는 말을 했던데 그럼 슈퍼 아파트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저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파트는 단순하게 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좋은 부동산과 나쁜 부동산 그 표현을 이제
저는 슈퍼 부동산 예. 또 그 반대말이 이제 좀비 부동산. 좀비는 영혼을 갉아먹잖아요. 예. 결국 좀비 부동산이란 우리의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슈퍼 부동산은 의미가 우리가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수익, 그러니까 자본 이득도 같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개념을 저기한 것이고요. 어제는 이제 주로 아파트에 대한 강의, 슈퍼 아파트. 예. 슈퍼 아파트는 살기 좋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교통이나 교육이나 우리가 편익 시설이나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풍부해야 살기 좋잖아요. 예. 리브죠, 주거 환경. 예. 이것만 갖추어서는 돈을 번다든지 우리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그 대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그런 부동산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그러니까 주거 가치도 높고 투자 가치도 높은 이런 부동산이 이런 아파트가 슈퍼 아파트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려면 투자 가치가 높으려면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넓어야 합니다. 평균보다도. 서울은 용적률이 20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4평 아파트는 보통 대지 지분이 15평에서 17평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대지 지분이 더 많다면 이는 상당히 슈퍼 아파트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공시지가가 또 4월 되면 아파트 나오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승률이라고 그러죠. 되게 오르니까 이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많이 오르는 이런 지역은 그런 지역이면서 살기도 좋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슈퍼 아파트다. 그 반대말은 좀비 아파트다. 그래서 좀비는 버리고 슈퍼로 갈아타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최근에 이제 전세라든지 뭐 집 문제 때문에 하여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조언을 한마디 팁을 한다면 좀 어떤? 네, 우선 좀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 우선 무주택자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 꺾이더라도 침체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정부도 다행인 점은 실소유자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 물량도 다소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서울 지역이나 또 인기 지역 또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신도시도 나오죠.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지금 집값은 한 1, 2년 정도는 조정 내지는 침체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는 저는 그냥 다음 상승기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집값이 오를 수 있고 한 2, 3년, 3, 4년 후에는 다시 재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인구나 소득으로 보면. 그러니까 집이 한 채인 분은 그냥 아까 제가 말한 성장 지역이라면 보유해도 괜찮겠다. 큰 고민 좀 떨어진다고 해서 또 안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슬림화 전략, 다운사이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올 봄이 중요합니다. 올 봄에도 만약 부동산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강남을 포함해서 이거는 상당히 적어도 1, 2년 이상 갈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추세적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급적 지금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몸집을 좀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오히려 바닥이 올 때 이때 재매수 기회를 노린다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 자산 관리 전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정환 원장과 함께 부동산 침체기를 극복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